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재명 씨, 우리는 이재명 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를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을 지지할까요? 예. 근데요, 이재명이라는 분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왜 처음 봤을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유형의 정치인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처음 본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처음 봤겠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처음 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매주 1대1로 정책 토론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에게 매주 1대1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분과 정책 토론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저 국감에서 봤죠.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 말을 꺼내니까 이 토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재명은 토론의 기재라기보다는 그 능수능란하게 공격하고 능수능란하게 피하는 아주 기술이 아주 천태만상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토론에 능숙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매주 1대1로 정책 토론하자는 그 뜻은 말이죠. 지지율이 이제 윤석열이 10포인트, 12포인트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11점 몇 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아무리 컨벤션 효과 5포인트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나면요.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에 목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멍 때리는 수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대장동 수사가 이 목에 가시를 탁 걸리게끔 만들 아주 무서운 아킬레스건이 바로 대장동 수사입니다. 벌써 원희룡 그 1타 강사, 대장동 1타 강사, 아니 대장동 1타 강사가 아니고 1타 공격수죠. 이 대장동은 정권 교체와 직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의혹에 쌓여 있는 것이 지금 대장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을 푸는 순간, 그 의혹이 나오는 그 순간, 의혹이 풀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대장동은 폭발물입니다. 아직 폭발을 하지 않는 폭발물인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래서 특검하자고 하는 건데 특검을 안 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매주 1대1로 정책 토론하자고 말하기 전에 특검을 받아들이고 매주 1대1로 정책 토론하자면 아마 윤석열 총장은 그대로 오냐? 특검하자. 당신이 특검만 받아들인다면 내가 1대1로 정책 토론해주지 하고 당장 나올 겁니다. 그래도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명은 특검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매주 만나서 1대1 정책 토론하자고 제안하는 이게 물타기 아닙니까? 포커스를 갖다 지금 초점을 대장동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한 대장동에서 토론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기 위한 하나의 속된 말로 잔꾀죠. 잔꾀.
특정 주제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둘이 만나서 끝장 토론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토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물타기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타기 아시죠? 대장동 물타기 그러다 보면 토론에 이렇게 막 그냥 휙 빠져 토론의 저수지에 빠져 들어가면 대장동이 훅 같이 빠져서 희석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재명을 실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할 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준석이한테 끝장 토론 하자고 그러면 이준석은 도망갈 겁니다. 왜 도망가느냐? 토론에 능력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을 안 보고 싶어서 도망갈 겁니다. 네. 해봐야 손해니까 말이죠. 사람이 인식이 해봐야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봐야 손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다 떠나는 법인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방법은 딱 간단한 겁니다. 그 방법은 뭐 이재명식으로 토론하면서 물타기하고 또 희석을 시켜가지고 자기 정체된 지지율을 같이 1대1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 설정 속에서 뭔가 비슷하게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의 전략이죠. 네. 이보초의 국면 전환을 위한 소위 전략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자. 네. 30% 안팎의 박스권에 갇힌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후보 경선 후에 컨벤션 효과까지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지지율을 비교 우위에 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토론함으로써 희석시키기 위한 아주 묘한 전술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민생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는 걸로 생각되니까 이 나라 미래를 놓고 국민들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린다. 말은 비단유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죠. 네, 핵심은 거꾸로죠. 필요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각자 가진 철학, 비전, 정책, 실력과 실적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할 장으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회 장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은 아주 비단결입니다. 아주 이재명식의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비단처럼 매끄럽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 비단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바로 그 감춰진 것 때문에 토론에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응할까요? 윤석열 총장이 응할까요? 정책 토론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입법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예, 참 머리가 아주 상당히 좋은 분 같아요. 저희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부분은요. 놀라울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 비단결 아닙니까?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한다. 이거는 완전히 중국 비단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중국 비단이 매끄럽기 짝이 없었다고 그러죠.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보복의 정치로 규정하고 있고 자신은 민생과 미래의 의제에 집중하는 그러한 후보다 하면서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은 거기에 눈도 안 줍니다. 잘하는 거죠. 눈 주면 안 돼. 눈 시선을 주는 순간 그 시선이 잡혀. 절대로
이재명과는 얼굴을 안 보는 편이 좋은 거예요. 그냥 대선 경쟁에서 국민의 뜻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왜? 사람을 안 보면은 손해다. 보면 손해다를 그런 인식을 윤석열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왜? 진실성의 문제와 가치성의 문제가 윤석열이 볼 때 삶의 가치가 다르다. 윤석열과 모든 면이 반대다. 윤석열이 순수라면 이재명은 XX다. 이렇게들 주변에서 윤석열 주변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지금 윤석열과 이렇게 대화하고 뭐 만나서 무슨 건수를 잡아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지만 윤석열은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잘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0년 넘는 행정경험이 있는 만큼 정치 신인의 윤 후보보다 정책적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성남시장 8년 해가지고 대장동 왜 특검 안 받느냐 이거죠. 시장할 때 일어난 게 특검인데, 대장동인데, 대장동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해서 당당하면 특검 받아라 이거죠. 왜 안 받느냐 이거에. 그것도 성남시장 8년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질문은 바로 그거죠. 아니, 대장동 비리가 이 사람이 있을 때, 시장이 있을 때 설계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자기의 신복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판인데, 특검 받으라. 자기가 결백하다면 오냐, 특검하자 하면은 대통령으로 직방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하느냐 이게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그것이 국민들이 의문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성남시장 8년을 얘기하면 그럼 좋습니다. 윤석열은 놀다 들어왔습니까? 윤석열은요 놀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검사 생활하면서 정말 갖은 순환을 당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깊은 수사사건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섭렵을 한 분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환히 안다고. 대장동 딱 나오면은 저게 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을 거다. 수사는 이 방향으로 가면은 빡 잡는다. 윤석열은 벌써 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수사검사들한테 검찰에 그랬지 않습니까? 똑바로 수사라고. 수사하지 않다면 역사가 심판을 할 것이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이재명을 딱 보면은 이재명을 딱 안다는 게 윤석열일 겁니다. 왜? 그가 지금 말을 안 해도 벌써 딱 꿰어차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다. 누구는 누구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섭다는 거죠. 국민들은 윤석열을 참 편하게 생각하는데 검찰총장한 윤석열을 오히려 무서워해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국민들이. 왜 편하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지금 보면 알지만 우선 프레시하고 신인이다. 자기 스스로 나 정치 신인이다. 두 번째. 말 자꾸 몇 번 실수를 하니까 실수하는 것도 순수해서 순진한 말인데 그 내용성을 파악하면 그게 아닌데 대중 언어로서 잘 안 맞다. 뭐 그래서 실수로 치는데 제가 볼 땐 실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말 뜻이 앞뒤 다 자르고 요것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5.18 얘기. 그게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5.18 빼고 또 군사 독재한 그거 빼면 전두환인 대통령이 그때 잘 살았다고들 하는 국민들이 꽤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송영길 안 들어봤습니까? 이재명 씨 안 들어봤어요?
그럴 때는 이재명 씨가 아 나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고수가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고수가 아니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수. 보통수는 보통수를 가진 사람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때는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잔꾀를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잔꾀를 부리는 건지 보통수를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론도 하자고 그러고 요즘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도 특검만 딱 받으면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데 막 그냥 특검 받는다 하면은 벌써 지지율도 그냥 컨벤션 효과 정도로 탁 나올 텐데 5점 이상은 그냥 5포인트처럼 튈 텐데 왜 안 하죠? 그거 왜 안 할까요? 특검을 왜 안 받아요? 국민들이 65%가 특검해라 하는데 특검 반대하는 건 3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특검해라 하는데 왜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래서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4년, 10년 넘는 행정 경험이 있으니 정치신인 윤 후보보다 정책적 역량에서 우위가 있다고 여권은 민주당은 판단한다는데 그거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은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예술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딱 꿰어차야 된다.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빨갱이를 갖다가 수사할 때는 빨갱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부터 이론부터 논리부터 다 섭렵을 해야 빨갱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전제를 붙였습니다. 빨갱이라는 얘기를. 파랭이 수사도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지사가 또는 어떤 시장이 범죄 혐의로 예를 들면 A라는 범죄 혐의로 입건이 됐다 할 때는 검사는요 그 시장이 그 주변이 그다음에 시 행정상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야만 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한 윤석열을 특히 특수수사통으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좌천도 되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에 기대가지고 매사를 정치적 언어와 프레임을 동원해서 공격할 텐데 제대로 된 대결을 하려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얘기했습니다. 이 이재명은 아주 어떻게든지 그냥 윤석열 약을 올려가지고 끈덕지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해서 거기서 묘수를 찾아보려고 하고 이 물타기 희석을 시키고 자기가 대등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 보려야 하지만 윤석열은 절대 눈도 시선도 줘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시선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후보는 깜짝 놀랐죠. 저는 미리 사실은 저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딱 당선되면 우선 첫째 지지율이 폭등할 것이라는 걸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지지율이 폭등하고 이재명과 완전히 격차를 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그 4명 나왔지 않습니까? 저 원희룡하고
이 유승민하고. 그 지지율들 다 합쳐보십시오. 야권 지지율들 다 합쳐보십시오. 이재명 2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 된다면 1배, 2배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절반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산술평균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학을 빌리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지지자들이 적합도가 딱 나오면 대선 지지자들이 누구를 찍겠느냐? 그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션을 그래도 절반은 윤석열에 간다. 반의 반만 가도 10%가 넘는 건데 그 절반은 갈 것이다. 이렇게 산술평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10포인트가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는 말이죠. 대장동이 파지면 파질수록 10포인트가 아니라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 대장동 게이트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 폭발력. 그리고 이렇게 자꾸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따라 못 가면은 지금 여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부겸 얘기가 튀어나오고 이낙연 얘기가 튀어나오는 게 왜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건드립니다. 대선 후보가 된 만큼 대선 후보가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된 만큼 둘이 나란히 가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토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이 딱 그겁니다. 어떻게 너는 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냐? 국민이 좀 좋아하는 거 해봐라. 국민이 65%가 원하는 특검 좀 해봐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지금 이 자세입니다. 윤석열 자세는 상당히 공정하고 가치지향적입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그게 성남시장 네가 거기 성남시장 할 때 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한 것인데 여기에 결백하면 조사에 응하자. 특검을 하고 하면 나도 응하겠다 모든 걸.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탁 받는 순간에 아마 지지율이 10포인트 내지 5포인트는 오를 걸로 예측합니다. 그럼 특검을 받으라 이거죠. 그 특검을 받아서 만약에 결백하다 나올 때는 이재명은 날개를 달아도 2번 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그 쉬운 길을. 특검 받겠다. 떳떳하니까 받겠다 해버리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그것이 윤석열이 가진 이재명에 대한 물음표일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